치킨, 또 점심 배달 음식 시켰죠? 이젠 놀랍지도 않네요. 어쩔 수 없잖아요. 바쁜데. 근데 초이,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이 배달비. 이게 아예 공짜라면 어떨 것 같아요? 공짜요? 그럼 매일 시키죠. 삼시세끼 다 시킬 자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배달비뿐만 아니라 음식값까지 공짜라면요? 네? 음식까지 공짜요? 그게 말이 돼요?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옆 나라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는 영원 배달이라고 해서 음식과 배달을 말 그대로 공짜로 뿌리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와, 상상이 안 되네요. 아니, 땅이 넓어서 스케일이 다른 건 알았지만 음식을 공짜로 뿌릴 정도라니.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크길래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2024년 중국 온라인 식품 배달 시장 규모가 약 626조 원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랑 맞먹는 수준이죠. 이 거대한 시장을 두고 두 공룡 플랫폼이 싸우고 있었어요. 공룡 플랫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인가요? 네, 이 두 회사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계열이에요. 즉 중국 최대 IT 기업들의 대리전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배달앱 경쟁이 아니라 네이버랑 카카오가 자기네 생태계 확장을 걸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군요. 근데 싸워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음식을 공짜로 줄 생각을 했을까요?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죠. 타오바오 같은 곳에서 12개월 동안 무려 9조 6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풀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텐센트 계열사의 플랫폼 메인 화면에 0위안 배달 쿠폰을 띄우면서 맞불을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4개 플랫폼 모두 치킨 게임에 나선 것입니다. 9조 원이요? 정말 억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효과는 있었습니까? 있었죠. 주문이 폭주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음료 가게는 하루 대기 번호가 1000번을 넘어가고 주문하면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게 기본이었다고 해요. 소셜미디어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밀크티 100잔이 쌓인 사진이 돌아다녔고요. 사장님들은 신나셨겠네요. 그렇게 주문이 밀려드니. 바로 그게 이 치킨 게임의 함정입니다. 점주들은 주문이 없으면 굶어 죽고 주문이 있으면 손해보고 죽는다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어요. 공짜 행사에 참여하면 한 장 칼 때마다 2에서 3위안씩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한 거네요. 플랫폼 회사들도 저렇게 돈을 뿌리면 엄청난 손실을 봤을 텐데요? 맞습니다. 한투자은행은 이 전쟁으로 텐센트 계열사가 약 7조 9천억 원, 또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의 회사가 5조 원의 영업 손실을 볼 거라고 예측했어요. 모두가 패자뿐인 개입이었던 거죠. 듣다 보니 궁금해지네요.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정작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분들은 일이 많아져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게 이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작년 6월에 21.3%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난 뒤로 아예 발표가 중단될 정도로 심각해요. 잠깐만요. 지금 배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청년 실업이 왜 나와요? 갈 곳 없는 고학력 청년들이 전부 배달업으로 내몰린 상황을 설명드리려고요. 중국 배달 라이더 1000만 명 중에 수백만 명이 대졸자 이상이고 심지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배달을 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 배달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데 처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러니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죠. 아하, 그랬군요. 그런데 박사 학위 소지자가 배달을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처우도 열악하죠. 플랫폼은 라이더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가 안 되고 사회보험 혜택도 못 받아요. 알고리즘은 1분 1초를 다투게 만들어서 과속이나 역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결국 위험은 라이더가, 이익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인 셈이죠. 와, 겉보기엔 화려한 시작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노동자들의 눈물과 위험이 있었네요. 소비자들도 처음엔 공짜라고 좋아했겠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결국 비용을 줄이려고 식자재 품질을 낮추거나 양을 줄이는 가게들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이 폭주했죠.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를 공짜 밀크티로 가득 채우는 등 비정상적인 소비 습관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네요. 플랫폼, 상진, 라이더, 소비자까지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는 이 미친 경쟁을 계속하게 놔뒀다고요?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당국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고 결국 4대 배달 플랫폼이 모두 악성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했어요.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고요. 드디어 어른이 등판해서 싸움을 말린 거군요. 그럼 이제 중국 배달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나요? 이제는 무분별한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찾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호텔 예약이나 금융 같은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겠죠. 하지만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음식 품질을 회복하고 할인에 중독된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건 큰 과제로 남을 겁니다. 수조 원을 태워가며 얻은 교훈이네요.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이렇게 비싸게 증명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화려한 성장 뒤에 가려진 희생과 모순을 거치고 이제야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은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